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최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급증했다. 매도자가 크게 늘어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탁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수도권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다는 뉴스가 계속 쏟아집니다. 이 기회에 팔자, 서울 아파트 매물 늘었다. 들어갔던 매물 다시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물 규제 완화 이후 쑥. 지금 내놓으면 팔릴 거야. 아파트 매물 늘어났다는데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 얼마나 늘어났길래 이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 1월 24일 날 49,644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3월 11일 날 봤더니 58,998건, 무려 18.8%나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요, 1월 24일 날 10만 198건에서 3월 11일 날 11만 5,529건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15.3% 증가했다는 거죠. 최근 서울과 경기 지역 거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500건대 거래량에서 지금 2월 달에 2,000건대 중반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래량이 늘어난 것보다 매매 매물 건수 늘어난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거래량이 3배가 넘는 9,350건이나 증가했던 겁니다. 거래돼서 소진되는 것보다 매물이 쌓이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자, 왜 갑자기 매물이 늘어났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월 중순 이전에는 매도 자체가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매도자들이 시장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더라. 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최근 눈에 띄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도자들이 지금은 팔아야 할 타이밍이라는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그러면은 왜 지금이 팔아야 될 타이밍으로 봤을까요?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30% 전후로 하락한 데 많아요. 그런데 왜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으로 유주택자는 봤을까요? 간단합니다. 갈아타기 위해서죠. 1주택자 중 상당수는 언제나 고민을 합니다. 교통이 발달한 곳으로 갈까? 아니다. 교육이 우수한 곳으로 가자? 아니다. 투자자가 몰려는 가서 돈이 되는 집으로 갈아타자. 신축으로 가거나 대단지로 가거나 재건축 아파트 같이 향후 고가의 신축 아파트가 될 가능성 있는 곳으로 옮겨가자. 이것을 고민하는 1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올해 1월까지 이런 갈아타는 거 꿈도 못 꿨습니다. 왜냐면 집 팔려고 부동산에 가잖아요. 집 보러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온다고 했어요. 부동산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매도자들만 바글바글 했어요. 어쩌다 나타난 매수자에 그 사람이 부른 호가에 던져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협상 과정 자체가 없어요. 그냥 매수자가 통보를 하면은 어떻게든 공인중개업소들이 경쟁을 하면서 그 가격에 맞춰주려고 했던 게 올해 1월 이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팔아야 하는 사람 아니면요, 매도 시도 자체를 안 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 환경이 달라졌죠. 일단 수요가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수요가 왜 붙었냐? 두 가지가 좀 달라졌었죠. 첫 번째는 시장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작년 이제 올해 1월 초 이후에 예금금리가 크게 낮아졌어요. 그래서 5%의 예금금리가 3.6%로 낮아졌고, 대출금리도 6%에서 4% 초중반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 정책도 달라졌어요. 특례 보금자리로 나오면서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4.5%라는 대출 상한선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규제 완화 방안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이런 환경 변화에 매수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수요가 살아났기 때문에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시장 금리 변화에 따라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살 수 없는 금리에서 살 수 있는 금리가 전환됐기 때문에 수요가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나는 이 정도 하락이면 만족한다 해서 사기 시작했고, 그것이 현재 상황까지 온 겁니다. 자, 드디어 1주택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발걸음. 이번 하락장은 모든 가격대의 아파트 가격이 동시에 급락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든 서울의 동대문구나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든 경기도 주요 지역에 있거나 외곽에 있거나 비슷한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전후. 특히 GTX 일부 예정 지역 말고는 대부분 이 정도 수준에서 하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팔려는 주택도 이 정도 하락했지만 상급지 아파트도 그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1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왜? 더 늦으면
갈아타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부동산 버블 꼭대기에 15억 아파트 10억으로 갈아타는 비용은 갈아타는 비용 5억 정도가 들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각각 30%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7억 원의 아파트를 10억 5천만 원에 갈아타면 되기 때문에 갈아타는 비용이 3.5억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갈아타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게 된다면 내가 상급지로 갈아타는 비용이 늘어나겠구나, 빨리 움직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수요가 늘어나며 매물 증가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9억 이하 주택 거래 증가가 고가 주택 거래 증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9억 이하 주택 거래가 증가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죠? 특례 보금자리론에 연결하시는 분도 있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올라가고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실수요자들이 이제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주택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이제 가능한 주택 금액이 9억 이하다 보니까 거기에 거래가 증가가 좀 쏠리는 게 있더라. 그러면은 9억 이하 주택 가격만 올라가고 그 이상 아파트 가격은 침체될 것이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왜? 9억 이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이상 주택으로 갈아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헬리오시티, 잠실 뭐 이런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 문제는 고가 아파트가 먼저 반등을 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16억에 거래됐었던 헬리오시티 최근에 18억 9천까지 실거래가 찍혔고요. 고덕 아르테오는 12억 8천에서 14억 5천까지 올라갔습니다. 내가 갈아타려는 주택이 더 먼저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김이 빠져요. 우리 집은 여전히 네이버 호가보다 훨씬 낮춰의 거래가 붙을 것 같은데 갈아타려는 집은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나마 수요자가 있는 곳은 다행인데 지금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수요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이 어디로 수요가 몰리냐? 선착순 분양이나 청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거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왜 급매를 안 사고 저런 청약을 받지 싶겠지만,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갈아타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유로 최근 늘어난 매물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호가를 높게 부른다는 거예요. 싸게 팔면 갈아타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가격까지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마다 많이 있는 현상이 대기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계속 부정적으로 웬만하면 안 보려고 하는 게, 이 대기 수요가 없이 그냥 호가만 올라간 거면 매수자가 없어지면 가격이 쉽게 무너지겠네.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살만한 가격이 되면 거래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살만한 가격까지 지금 매도자들이 쉽게 낮추고 있지 않는 게 현재 3월 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수자한테 유리한 환경이 펼쳐지려면요, 일단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모든 시장 참여 주체들한테 심리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신호를 줘야 됩니다.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고 낮아진다는 금리 고점 인식이 사라져야 돼요. 또 하나, 시장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4.5% 내외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니라 더욱더 올라가서 제한선이라고 할 수 있는 5% 수준까지 다시 치솟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금리가 변화가 나타나면서 수요 제한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수요 제한 난다고 바로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최소 3개월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 가격 하락이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주택 거래 급감 상황이 있어야 된다. 주택 거래 급감이 얼마나 있어야 된다? 1년 정도 거래 급감이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붕괴됐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올해 1월 같은 급락은 기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매수자한테 좀 더 유리한 호가에 맞춰주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거래 급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급지 아파트 가격의 하락입니다. 갈아타려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갈아타려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보유한 주택도 낮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급지 아파트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수요가 유입되다 보니까 솔직히 저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단기적으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려면 결국에는 금리에 밀접한 영향이 될 수밖에 없고, 그중 일부의 희망이 이번에 3월달 미국 FOMC에서 빅스텝을 밟고 4월달 금통에서 혹시 깜짝 3.75%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그럼 시장금리도 일단 예금금리 4% 이상 잠시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대출금리도 5% 가까이 내외가 될 것이니까 좀 시장 참여 주체들한테 부담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좀 복병이 생겼죠. SVB 위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종잡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들려오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공실 상태에서 매도하려는 투자자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소자들이 집을 볼 때 비어있는 집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어있는 집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비어있는 집의 비번을 그 지역 공인중개업소가 다 알아서 다 보여주는데, 요즘 좀 임장 보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 비어있는 집을 많이 구경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해졌냐?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 규제가 많이 풀렸어요. 대출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매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겁니다. 일단 매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어있는 집은 진짜 처분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내 집 마련, 갭 투자로 사는 게 아니라 실수요 목적으로 내 집 살 때 반드시 인테리어를 필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또한 세입자의 환경에 다 맞춰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비싼 가격에 처분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자들 입장에서 비워놓고 파는 사람들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매매 매물 증가, 전세 매물 감소입니다. 일단은 갈아타려고 매매 매물이 증가한 건 앞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집을 비워놓고 매도를 하려고 그러네, 그러면 전세 매물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변화 조짐이 보여요. 작년 하반기부터 진짜 쉴 수 없이 폭락을 거듭했었죠. 그래서 매매 가격은요, 전세랑 비슷하게 30-40% 폭락을 했지만요, 매매는 어느 정도 약간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지만 전세 가격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미세하게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전세 관련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월 말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 18.8%, 경기도 아파트 매매 매물 건수 15.3% 증가했습니다. 거래량 증가에 갈아타려는 1주택자 매물이 증가하고 있고요. 상급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갈아타기 위해 나온 매물이 싸게 팔리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이 매물이 싸게 팔리기 위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3개월 정도 거래 급감이 이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기준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좀 그 상황에 대해서 변화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공실 상태의 매물도 증가 추세더라. 그러면서 전세 매물 수가 좀 감소하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모든 부동산 정보를요, 영상에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루지 못한 정보는 저희가 블로그에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부동산 뉴스와 분양 정보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